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백두대간에서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백두대간 보호법이 올해로 20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일대에서 여전히 대규모 개발이 지속되고 있고 광산 개발 허가도 잇따라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강릉시의 자병산 정상부가 완전히 깎여나갔습니다. 속살을 허옇게 드러낸 산의 안쪽에선 시멘트 재료인 석회석을 캐고 나르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병산의 원래 높이는 해발 872m. 그런데 100m가량이나 깎여나가 지금은 770m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척추 백두대간 줄기지만 1979년부터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백두대간 자락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두대간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백두대간 보호법이 마련돼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보호 지역을 지정해 개발 행위를 막고 훼손된 곳은 계획을 세워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 백두대간 보호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보호법 시행 이전에 허가받은 노천 광산은 계속 개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49년까지도 채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개발 중인 곳을 우리가 보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경북 문경시 대야산. 도자기나 유리 등에 사용되는 장석 광산으로 개발되다 문을 닫고 오랫동안 방치된 곳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이 최근 광업권을 인수한 업체에 광산 개발 허가를 내줬습니다. 보호법 내에 허용하는 형태인 굴을 뚫어 채굴하는 방식이어서 허가했던 겁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가행 광산이 기존 한 곳에서 오히려 두 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의 사각지대로 인한 난개발과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굴을 파고 하는 방식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서도 이제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개정을 하고 더 이상 이제 거대한 개발 사업이 보호지역 안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고. 환경 단체들은 훼손된 백두대간의 복원에 대해서도 어린 나무와 토사 조달 방법 등의 구체적인 복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원주시장 업무추진비의 품위서와 실제 사용 내역이 들쑥날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지난해 MBC 보도. 원주시는 적법한데도 악의적 허위 보도를 했다며 해명 대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패하기도 했죠. 당시 시장 비서실장이 일부 업추비 내역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원주시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2022년 8월 언론 관계자 4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15만 원을 결제할 거라는 원주시장 업무추진비 사전 품위서. 같은 품위서 붙임 문서에는 해당 언론 관계자 만찬에 참석 대상이 12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공개한 업추비 내역에는 이 12명의 식사비로 3만 9천 원을 낸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2023년 11월 주말 아침 시장은 언론 관계자들과 카페에 들러 8만 9천 원을 결제했는데 며칠 지나 작성된 사후 품위서에는 10만 원을 쓸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 4월 MBC는 이 같은 업추비 실제 사용 내역과 지불 전후 품위서 내용이 다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원주시 스스로 작성하는 품위서와 붙임 문서, 사용 내역이 사뭇 달라 원주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보도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결제 내역과 품위서 내용이 다소 다른 건 적법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며 MBC의 악의적 허위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도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간부와 시장, 비서 2명 등 4명이 저녁을 먹었는데 업무추진비 처리 내역에는 시정 홍보실 직원 15명과 식사한 걸로 돼 있다며 허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폭로에도 원주시가 묵묵부답인 사이 경찰이 먼저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경찰은 2023년부터 1년 새
당시 시장 비서실장이 참석자 인원이나 행사 내역을 허위로 40여 차례 작성한 걸로 보고 전 비서실장 김모 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원주시가 매달 공표하는 업추비 사용 내역의 신뢰도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업무 추진비에 부정 사용 의혹을 지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지속적인 부정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 적극적인 감사를 요청하며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뒤늦게 별정직 공무원과 보좌하는 직원들 사이에 업무가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송구스럽게 여기면서 앞으로는 업추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전국에서 매년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맹견 사육 허가제가 도입됐는데요. 맹견을 키우려면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강원도에선 견주들의 참여가 저조해 평가가 연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첫 맹견 기질 평가가 예정된 반려견 교육센터. 그런데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평가 일정이 하반기로 미뤄진 겁니다. 기질 평가 신청 건수가 단 2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는 너무나 착하고 특히 또 이제 시골에서 맹견을 기르신 분들은 우리 개는 외부랑 접촉할 일도 없고 우리 집에서만 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견주 입장에선 기질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입니다. 처음 평가 비용은 25만 원입니다. 탈락해도 추가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때마다 25만 원을 또 내야 합니다. 게다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이 강원도에서만 62마리인데 지난해 2번의 평가를 통해 사육 허가를 받은 맹견은 12마리로 전체의 19%에 불과합니다. 제가 문자로도 안내드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 다 일일이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여기에 교잡종도 포함됩니다. 옆으로 지나가면은 짖어가지고 긴장되고 무서워가지고 아파트 어깨 근처로 가까이 가긴 무서워요. 특히나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가 되면 바로 중성화 수술을 권고하기보다는 기회를 줘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맹견 사육 허가제가 1년 유예되면서 올해 10월 26일까지 견주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강릉시가 2025 강릉 ITX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신호 분야 민간 전문기업 4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에 열리는 강릉 ITX 세계총회의 성공 개최와 차세대 교통신호 제어기 시범 구축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민관이 함께 만드는 이번 협력 모델로 내년 세계총회 성공 개최와 도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봉산동에 추진되는 민간산업단지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산경위는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봉산동 산단과 관련해 원주시가 오해를 살 행정을 했다고 질책하면서 도심에 추진되는 만큼 우려를 줄이려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만두축제에 대해 관람객 인원수 측정이 부정확하고 지역이 아닌 외부 업체 중심의 축제라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감사 자료가 누락되거나 부족하게 제출되는 등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로의 잡초를 제거하거나 배수시설을 정비해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하고 과수원의 방풍망과 작물의 지주 상태를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고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는 되도록 농작업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동해시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아파트 등의 불법 숙박 운영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와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이루어진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보건소 공무원과 관광과 등 모두 6명으로 단속반이 꾸려졌고 현장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해 단속과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천군이 청년 농업인의 정착과 첨단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한 홍천 청년 스마트 농업타운을 준공했습니다. 39억 9천만 원이 투입돼 영귀미면 일대 4개 부지에 재배동 4개 구획과 관리동, ICT 기반의 최신 설비를 갖춘 8,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시설입니다.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닌 청년 농업인 자립을 목표로 교육과 실습, 실전 재배, 창업까지 3단계로 운영됩니다. 평창군이 대관령면에 조성되는 평창올림픽 플라자에서 판매할 관광 기념품을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평창올림픽 플라자 개관을 기념해 평창과 올림픽, 지역 주요 관광지를 주제로 한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관광 기념품으로 실제 판매와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8월 18일까지 평창유산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당선작으로 선정되면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제품 구매 특전도 제공됩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이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개빈 버클리 시장과 도시 간 교류 및 협력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430km 길이 자전거 도로망을 활용한 자전거 시민학교와 전기 자전거 보급 등 친환경 교통 사업을 전했고 아나폴리스시는 수상 레저와 주차 관광 통합 애플리케이션 운영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연말까지 망상 13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자청은 망상 1지구 사업자인 대명건설과 기존 택지개발 위주에서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를 주제로 연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3지구는 올해 사업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총 사업비 증액을 골자로 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